아임피터 임명래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언론의 불신도 나타냈습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언론은 부패했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아임피터 TV는 시민들이 원하는 적폐 청산 중에서 특히 언론 권력을 주목했습니다. 언론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에서는 언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언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임피터라는 미디어도 시민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면신문에서 일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면만 보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면 보도 내용에 따라 언론사의 성향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3일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가 제청됐습니다. 중앙일간지 5곳이 모두 민변 출신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것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단 헤드라인은 신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곳은 모두 헤드라인에서 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겨레는 김선수 후보자의 대표 경력 중 하나인 노동 변론을 강조했고 경향신문은 후보자로 제청된 3명의 특징만을 강조하면서 단순하게 표기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진보 성향 변호사 모임인 민변회장 출신이라며 코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본회의 인중 표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중앙일보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아일보는 특별한 경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김선수 후보자의 사법시험 합격 수기까지 인용해가면서 김 후보자의 경력, 역할, 대법관 제청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새 후보자에 대해서 고르게 전했습니다. 조중동이 헤드라인의 민변 출신임을 강조한 것은 보수 구독자 사이에서 민변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인물 자체를 종용했습니다. 민변 출신 첫 대법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선수 후보자의 지난 변호 경력을 공개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중동과는 반대점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한겨레와 경향은 헤드라인의 민변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변 출신을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역시 민변이라는 이름으로 김선수 후보자의 경력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민변, 민노총, 전교조, 통진당, 민노당 출신이라는 점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색깔론을 통한 낙인 찍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기사에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셨나요? SBS 뉴스와 서울신문은 모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에 대해 시사평론가라는 직함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인물 검색이 가능한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 중 어느 곳에서도 김어준 총수에 대해 시사평론가라고 표기한 것은 없습니다. 보통 포털 사이트에서는 김어준 총수를 언론인 범주에 넣고 경력사항에 딴지 총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는 한 번도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이나 직책, 직함에 대해서 같은 매체에서도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사 모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이 매체 외에 다른 매체에서는 방송인, 딴지일보 총수, 뉴스공장 진행자로 표기했습니다. 심지어 김어준 총수와 대립관계에 있는 조선일보에서조차 김어준 총수를 언급하는 기사에서 딴지일보 총수로 표기를 합니다.
김어준 씨는 딴지그룹 또는 딴지일보라 불리는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자입니다. 딴지 쪽에서는 그 대표자의 명칭을 총수로 표현합니다. 김어준 씨의 직책에 맞는 올바른 표현은 딴지일보 총수가 맞습니다. 만약 총수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다면 딴지일보 대표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언론인 또는 뉴스공장 진행자 정도가 적당한 표기여야 합니다. 언론은 왜 딴지일보라는 이름을 기사에 쓰지 않을까요? 김어준 씨를 언론사 대표로 인정하지 않거나 언론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메이저 언론사 기자에게 조선일보 직원 땡땡땡 씨라고 하면 기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왜 주류 언론 기자들은 자신들은 기자로 대우를 받기 원하면서 다른 비주류 언론은 외면할까요? 한때 뉴스타파가 조세회 피처 보도 기자회견과 연속 보도를 이어갈 때도 언론들은 뉴스타파의 보도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뉴스타파 이름을 빼거나 한 인터넷 언론 정도로 표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도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김어준 씨를 한 팟캐스트 진행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성 언론들은 자신들이 보도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그저 인터넷 언론이라는 형태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형식의 인용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특히 직접 취재 대상이든 인용의 대상이든 해당 인물의 직책 등 정보는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물이 기자에게 답한 내용이나 그 인물의 발언을 인용한 내용 모두가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딴지일보 총수 또는 뉴스공장 진행자가 말하는 것과 시사평론가가 말하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탐사 전문 독립 언론과 인터넷 언론 역시 차이를 느끼듯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